네, 반갑습니다. 닥터 송의 사장 만세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익 소각은 상법상 절차가 핵심이다. 자, 이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법상 절차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임시주총을 개최를 하는 겁니다. 자, 임시주총은 이제 상법 제34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상환주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을 소각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즉 법인에서 먼저 취득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즉 법인에서 얼마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 주식을 취득할 건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는데 뭐 2년, 3년에 걸쳐서 취득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상법상으로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시주총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물론 사내이사가 3명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임시주총에서 똑같이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사내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 이사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이제 상법 시행령 제10조 1호 강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또 하나씩 보면은요. 먼저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취득의 목적이 단순 보유 목적인지 아니면 소각 목적인지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상환주인지 자, 이런 걸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한 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얼마에 취득을 할 건지 이것은 당연히 이 상증법상 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취득을 보통 하죠. 그래서 주식 한 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즉 한 주당 금액 곱하기 주식 수 하면은 총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총 몇 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건지 이 내용도 정해야 됩니다. 마번에 보면 20일 이상 60일 내 범위에서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법인에서는 20일 이상 60일 이내 범위 내의 기간을 정해두고, 즉 주주가 그 기간 안에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법상 그 기간이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기간도 이사회에서 정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를 정해야 됩니다. 자, 1개월 범위 내입니다.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제 금전 등을 지급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기 주식 취득 통지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양도 신청 기간이 시작하는 날 있죠. 이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재무 현황, 자기 주식 보유 현황, 그리고 제1호 강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주들이 그 통지를 보고 내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구나, 법인에서 내가 얼마 정도 신청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양도 신청 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자기 주식 취득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 신청 기간을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양도 신청 기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일 이상 60일 내 범위에서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주식 취득 통지 2주 후부터 신청 기간이 당연히 설정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청 기간이 시작하는 날에 2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니까 통지를 하고 나서
2주 후부터 신청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 기간은 20일 이상, 이제 60일 내의 범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상법 시행령 제10조 1호 마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주식 양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주주들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양도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 기간 안에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정해놓으면 그 기간 안에 이제 주식 양도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 시행령 제10조 3호에 나와 있는데 이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 신청이 끝나는 날까지 이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이제 서면으로 이제 법인이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서 서면으로 주식 양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법인과 주주 간의 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주식 양도 계약 체결은 상법 시행령 제10조 4호에 나와 있고요. 주주가 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에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계약 체결은 언제로 정하느냐?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 이사회를 하게 됩니다. 즉 법인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소각을 해야 이게 이제 의제 배당액으로 됩니다. 소각을 하지 않고 법인에서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는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고, 법인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제 배당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소각은 이제 의제 배당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주식 소각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자, 주식의 소각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343조 1항 단서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다. 자, 단서 규정입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주식 소각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각이 끝났으면 이제 자기 주식 소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주식 소각 등기를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단서 규정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즉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도 소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고 나면 이것은 등기사항이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제 주식 수가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소각 전에는 2만 주였다가 소각 후에는 16,170주 이 차이만큼 이제 소각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소각을 했을 경우에 자본금이 변동이 있다 없다? 자본금 변동은 없다. 그래서 자본금은 그대로 1억입니다. 그런데 이익 소각이 아니고 감자인 경우에는 주식 수도 줄어들지만 이제 자본금도 줄어들게 된다. 이게 감자와 이익 소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소각 대금에 대한 지급도 상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주식 소각 대금 지급은 상법 시행령 제10조 1호 바목에 나와 있습니다.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곧 계약 체결하는 날이죠. 그래서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고요. 이번 영상을 한번 요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소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상법적인 절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상법적인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임시주총을 개최를 한다. 그래서 임시주총을 개최를 해서 정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이사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내이사가 3명 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사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그런 내용을 똑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시주총 개최, 두 번째 이사회 개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임시주총 개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통지를 해야만이 주주들이 알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는 양도 신청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들은 이제 주식 양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를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인과 주주 간의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주식 양도 계약 체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에서는 이제 주식의 소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소각 등기를 하게 되고요. 소각 등기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 소각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소각 대금은 주식 양도계약 체결 일로부터 1개월 내로 소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제 이익 소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우리 기장 세무사님이 반대를 하신다, 우리 회계사님이 반대를 하신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2012년도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익 소각을 실행을 했고, 그리고 그 이익 소각 실행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절세 혜택을 많이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절세 혜택을 보신 분들이 주변에 소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게 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 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소각은 이제 증여 공제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 공제는 직전 10년간 이제 누적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혜택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걸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실행했느냐가 이제 어떤 절세 혜택을 누가 많이 보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절세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세를 위해서 열심히 상담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매출을 통한 이익의 증대보다도 절세를 통한 이제 세제 혜택이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익 소각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이제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영상 2번, 3번 돌려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돌려보시고 우리 회사가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꼭 연락을 주셔서 이런 이제 세제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되시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을 통해서 필요한 영상 계속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닥터송의 사장 만세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과 세금에 대한 내용 위주로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많은 세제 혜택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